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 처음 인사드리게 된 양희연입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 여의도 클래스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만큼 시장이 야속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오늘 첫 방송에서 어떤 인사를 드리면서 첫 출발을 열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니케이도 하락을 보였고요. 중국 시장 역시나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특히나 그 출렁임이 더욱더 거셌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 정말 힘든 한 주의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아직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장 키워드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벤트 주간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들이 꽤나 있고요. 이 이벤트를 소화해 나가면서 우리 시장 반등할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 보셔야겠는데요. 우선은 이번 주 일정 한번 쭉 정리해 보실까요? 당장 내일부터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되면요. 6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CPI가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 시장에도 한 가지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하회할 경우에는 코스피 또한 반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CPI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같은 날에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 일제히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 모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그 결과까지도 한번 체크를 잘 해보셔야겠고요. 수요일이 되면요, 미국에서는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죠. ASML 또한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TSMC도 실적 발표를 내놓게 되거든요. ASML, TSMC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겠고요.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 들려올 수 있을지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 자체는 올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몇 포인트나 올라갈지 이 지점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이벤트들 쭉 한번 정리해 보셨으니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도 재차 점검을 해 보시죠. 코스피가 2개월여 만에 다시금 6,000선까지 밀려난 하루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보합권에서 붙여내는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9%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지수 6,800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 장 초반에는 상승불 켜내면서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낙폭이 깊어짐에 따라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결국에는 장중 저점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오늘 8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79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 바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크게 밀려났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는 사실 미국의 ADR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200만 원 선 아래로 밀려나는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UBS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왔습니다. SK하이닉스 본주는 매도를 권고한다. 그리고 ADR 쪽으로 매수를 권한다. 과연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삼성전자 10%의 낙폭, SK하이닉스는 15%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봐보실까요? 그래도 일제 빨간불 켜져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 초반에 코스닥이 빨간불을 켜냈고요. 코스닥 빨간불 그 중심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배전망 ESS 관련 구축 사업 앞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국내 배터리 3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장 흔들리는 와중에도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선전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이렇게 크게 출렁였는데도 15%대 강세 나타났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힘들었던 이유 하나 더 꼽아보자면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간 재차 한 번의 또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고 나섰습니다. 때문에 국제 유가 올랐고요. 우리 시장에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나 흥부석유가 강했습니다. 7% 넘게 올랐고요. 그 밖에 SK이노베이션이나 효성화학까지도 빨간불 켜냈다는 점 체크하시죠. 끝으로는 테마단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봐보실까요? 사상 처음으로요. 경북과 포항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다들 더위에 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한 차례씩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파세코나 위닉스 같은 종목 되겠는데요. 오늘장에서 파세코 25% 급등했고요. 위닉스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 안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먼저 쭉 봐보시죠. 이런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하락률 상위도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기, SK스퀘어, SK하이닉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월요일 시장부터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떻게 이 장을 헤쳐나가야 할지 그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겠죠.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 박태준, 이재상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박태준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참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분위기 혹시 어떻게 저희가 점검해 봐야지 좋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이제 충격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어떤 월요일부터의 하락은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공포를 넘어서서 과연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까지 생기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패닉 상태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특히나 이제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코스닥 강세, 그리고 압도적인 상승 종목 수로 출발했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기대를 했던 SK하이닉스가 일단 하락에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이었고, 삼성전기, SK스퀘어,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까지 그 하락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후장 낙폭이 더 깊어졌고요. 사이드카에 이어서 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내일은 오를 수 있을까? 모레는 오를 수 있을까? 이번 주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정도의 어떤 낙폭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호재성 이슈에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실망, 패닉셀은 이제는 좀 늦었다라는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 급격하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이 뭔가.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고, 이 반도체의 정점론 얘기도 지금 현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석연치는 않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작년도 2025년도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았다라는 점, 무려 75% 넘는 상승세로 압도적인 1등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작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120%가 넘는 지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너무 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또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좀 낙폭도 심해지지 않나. 일각에서는 지금 레버리지 ETF가 또 수급을 좀 교란하고 있다, 왜곡시키고 있다. 물론 이 얘기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가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생긴 이후로 오늘까지 총 13번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올해만 들어서면서 벌써 7번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개별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로 벌써 5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가 좀 시장에 어떤 수급을 교란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이 변동성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만 변동성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처럼 또 묻지마 상승 시기에 또 강한 또 상승세로 또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길면 8월 초반까지 글로벌 빅테크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들 그리고 이 AI 관련된 투자를 이제 뭐 줄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캐펙스 투자는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확신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주력 종목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또 오늘 TSMC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반도체 업종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ASML, 그리고 TSMC의 또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는 다소 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변동성은 당분간 좀 이어진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도하기에는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아깝다, 아쉽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좀 참고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와서 이거를 팔고 언제 다시 살까? 글쎄요, 뭐 구체적인 지수가 지금 현재 7,000포인트도 이탈된 그런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들어가야 되는 어떤 포인트를 고민해야지 여기서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좀 지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6월 달에도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가 나왔죠. 얼마 전에 발표가 된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동향도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잘 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2차 도약을 위한 또 단기적으로 너무 숨고르기 없이 올랐던 데 따른 충분한 숨고르기가 나오는 특히나 이제 뭐 이 수급의 꼬임 현상과 또 반도체 정점론이 또 한 번에 겹치면서 이렇게 낙폭이 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면서 수급 조정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2차 도약 이 반도체 중심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기대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중심을 지키면서 시장의 회복을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다 보면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2차 상승을 기다리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버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상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이렇게 힘든 와중에 긍정적인 것 하나 꼽아보자면 그래도 시장 안에서 약간씩 순환매가 도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힘들어도 화장품 관련 종목은 오르고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상승불 켜내는 종목들이 있던데 이제는 순환매 장세도 한번 봐봐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네, 순환매가 이뤄지긴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강력한 수급이 이어져서 순환매의 어떤 그런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시장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2차 전지나 이제 화장품 쪽 섹터들이 좀 올라왔는데 일부 자금들이 흘러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수급에 의해서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어떤 반등세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 섹터들에 대한 일시적인 상승세. 물론 우리가 이제 K뷰티라든지 이런 수출 증가세를 보면 반도체에 이어서 굉장히 큰 폭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섹터들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반도체에서도 오전장에서는 굉장히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거의 2달 가까운 조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 올라온다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 잠깐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이제 5월달 중순부터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지금부터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정고점을 향해서 엔비디아가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낙폭이 컸지만 어느 정도 낙폭이 컸다는 거는 정점에 조정의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일단 오늘 이 순환매가 일어났던 그런 섹터들을 보면은 2차 전지와 이제 화장품 쪽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삼성 SDI가 ESS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뭔가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삼성 ESS는 이 삼성 SDI의 ESS는 지금 LG 화학과 함께 이제 쌍두마차가 ESS 쪽의 매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의 캐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도 판매량이 늘었고 그래서 2차 전지 쪽과 이 ESS 쪽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매출은 좀 성장을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 SDI가 작년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적자폭을 지금 좀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 중에 이제 화장품 중에 이제 코스맥스가 있는데요. 코스맥스는 화장품 OEM 업체 중에 1분기 매출이 6,820억,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OEM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K뷰티의 어떤 부각세와 함께 화장품 쪽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두 가지 종목 삼성 SDI 그리고 코스맥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봤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섹터 어느 쪽에 있는지 짚어보시죠.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과연 오늘 어떤 인사이트를 챙겨와 주셨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박태준 위원님의 인사이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니까 실적 및 성장성, 이상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뭐 실적 받쳐주고 성장 스토리 탄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중에서도 어떤 섹터일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뭐 사실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섹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 수출 동향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매년 사상 최대의 지금 현재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 화장품 섹터들의 움직임은 시장보다 훨씬 더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부 종목이 신고가를 특히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이 변동성 장세 부담이 된다라는 관점 속에서 얼마든지 틈새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반기에 사상 최대 수출 실적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이 K뷰티의 이 수출액이 56억 달러입니다. 작년도에 약 46억 달러에 비하면 또 올해도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했고요. 이 필수 소비재 중에서 식료품을 제치고 지금 1위로 등극한 이 화장품 섹터, 특히나 중국 쪽이 많이 부진한 그런 흐름인데요. 이 K뷰티의 위상이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도 현재 상당히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이제 중동 지역까지의 또 이 MS를 좀 크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또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최초의 지금 현재 K뷰티 ETF 상장도 임박이 되었다라는 그런 또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이 K뷰티 관련 종목군들 틈새로 우리가 좀 공략해보기 좋은 실적 후전주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장품 섹터 역시도 지금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 이 초우량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있어서 시장이 좀 어지럽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대안 섹터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ODM 3사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도 하반기에 이 K뷰티 특히 이 관련 중심 종목군들의 또 최고치 행진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종목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3대 ODM 업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도 2분기에 좋은 실적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고객사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볼륨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특히나 북미 지역에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또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또 관세에도 상당히 좀 자유롭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뭐 95,000원까지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의 어떤 하락세를 못 이기고 고점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수급이 조금만 안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스킨부스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이 종목은 주가가 신고가에서 많이 떨어져서 충분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관점, 여전히 실적이 좋다라는 관점을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파마 리서치도 우리가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심 섹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K뷰티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이트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쭉 봐봤으니까 이어서는 이재상 위원님의 인사이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께서는 어떤 키워드를 적어주셨을까요? 실적 파티 임박!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다가왔고요. 실적 잘 나올 만한 종목들 한번 선별해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 위원님. 네, 실적 잘 나오는 섹터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술주가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자금 이동을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은행주를 좀 선택을 해봤는데 이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큰 폭의 조정 없이 거의 우상향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대마진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있어서 은행주는 훨씬 더 앞으로도 부각이 될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BOJ가 지금 시총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예대마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요타를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아마 은행주가 이제 급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금융주에서 이제 신한지주가 있는데, 신한지주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6월 초에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나서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지금 거의 한 4개월째 박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7조 원 정도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다음 종목은 우리금융지주를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신한지주보다는 이제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탄력이 둔화되어 있지만 오늘 마찬가지로 61선에 안착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년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6조 6,748억.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나금융지주인데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신고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이 종목주 중에서 지금 이제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거의 이 4달짜리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금융지주가 먼저 돌파했고 그 다음은 신한지주가 지금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거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순환매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그리고 방어주로서의 메리트까지 갖고 있는 은행주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인사이트 엿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번 AS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지난 종목들 쭉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준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콜마 와 있습니다. 6월 30일에 주셨으니까 지지난주 2주 정도 됐네요, 위원님. 네.
이 종목은 목표가 이제 13만 원을 드렸던 종목인데 신고가 돌파 직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 화장품 섹터 중에서는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라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또 국민연금에서 지분 10%에서 12%로 또 확대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물론 이제 시장의 변동성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뭐 10만 7,900원까지 다시 한번 12만 원을 탈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이어졌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2만 4천 원대를 넘어서긴 했습니다만은 또 눌림목 시점에서 잘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13만 원까지 홀딩하겠다는 전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바 목표가 13만 원 유지 전략 주셨고요. 한 종목 더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PSK도 주셨었네요. 이 종목은 6월 24일이니까 한 3주 정도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좀 빠르게 신고가를 좀 회복했던 종목이 아닌가. 뭐 최근에는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밀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전고점 돌파. 글쎄요, 뭐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을 22만 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약간 모자른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여전히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영업이익률이 무려 30% 넘는다라는 점 우리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되는 PSK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상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도 쭉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6월 29일에 하프타임 빅매치 때 주셨네요. SK 이터닉스 한번 쭉 짚어주시죠. 네, SK 이터닉스 지금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유가가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아리백을 달성을 하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그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력발전소나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기를 생산하려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오늘 상승을 하면서 60일선을 다시 재돌파했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차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보실 수 있는 SK 이터닉스 첫 번째로 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가온전선도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하프타임 빅매치에서 설명해 주셨던 종목이네요. 네, 가온전선도 지금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 전선 쪽 그리고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설비 쪽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온전선뿐만 아니라 이런 전선 쪽의 섹터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대형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최근에 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반등이 오늘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7월 23일 우리가 무상증자 물량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도 조금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지난 종목들 쭉 확인해 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들도 내 포트 안에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사실 뭐 종목 선정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오늘 NHN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주가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NHN 하면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빠르게 지금 AI 쪽 또 클라우드 쪽으로 특화를 시키면서 체질 개선에 나선 종목입니다. 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또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 안 하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NHN도 뭐 전자결제라든가 커머스라든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다시 재상승을 도약하고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절매 가격은 3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편입한 종목 NHN이고요. 목표가 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상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또 새롭게 꼽아 주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JB금융지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광주은행, 전북은행, 그리고 JB 우리 캐피탈 등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JB금융지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권의 그런 sek터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도 영업이익이 9,523억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거는 5월 29일 날 대량 거래가 형성되고 그 나서 그 지점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다시 한번 60에서 5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가는 과정에서도 오늘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는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B금융지주 새로운 종목으로 설명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34,000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시장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또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태준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시죠. 오늘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걱정 마세요. 반도체 피크아웃 아직 아닙니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반도체 관련 전략들 그리고 변동성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틈새를 공략하는 특급 노하우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고 공포감에 지금 떨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잠시 후 바로 시작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태준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는요. 박태준, 이재상 두 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레벨업 클래스는 조은정보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세요. 네. 저도 첫 방송인데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힘들어요, 위원님. 네. 아마 우리 앵커님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네. 모든 그 시장 참여자들 한마디로 요즘 장은 아연칠색, 촉수무칙이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고된 조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또 이렇게 장 내렸는데 또 저 친구는 나와서 또 엉뚱한 얘기하나.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듯이 시장, 주식시장에 굉장히 간단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결국 뭐라? 사이클의 논리예요. 서큘레이션. 그것만 아셔도 왜 제가 이 조정이 예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이 급락한 이유. 요즘 뭐 걸핏하면 뭐 사이드카가 그다음에 또 서큐 브레이크가 꼭 시군주 먹듯이 뭐 자꾸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네. 힘들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면 극심한 쏠림 현상이 후유증이다. 그걸 촉발시켰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 2배 배팅하는 수익이 나왔어요. 이게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책 당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뭐 후회한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었고 두 번째, 저는 이제 우리 주식을 좀 30년 넘게 해서 나름대로 또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경험상 개인 투자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막 위에서 흥분했을 때 소위 말해서 야수의 심장으로 또 초심자의 행운이 통하겠지. 왜? 뉴스는 계속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위험스럽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금은 경계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미 여러분들 지금 뭐 거의 뭐 최근 들어서 한 뭐 6월 18일부터도 수십조, 한 80조 정도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인데 이들이 매도한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반추해볼 대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난 다음에 그때 그랬을 걸 하는 게 이 시장의 아쉬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언어가 있어요. 우리 희한한테는 뭔지 아세요? 무슨 언어일까요? 시장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고 주식 어떤 거죠. 그래서 지수를 결정하는 수십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뭐 어떤 경제 그 환경이라든가 경기 지표 GDP라든가 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모아서 나타나는 게 딱 하나 주식시장 언어가 있어요. 뭘까요? 차트예요. 차트. 네. 그래서 그래서 차트엔 답이 있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정리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총수 없는 전쟁터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나의 희망고문 또 뉴스에 좋다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달려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계좌가 아파 죽겠는데 또 저 친구는 전화 와서 그런 얘기 하네. 경험자고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좋아하시는 것은 자, 나 반도체에서 물렸어. 여러분 마음이 참 아프시죠? 제가 아픈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힘내십시오. 아차차 해서 수익 날 것 같으면 제가 밤새도록 아자아자 화이팅 외치겠어요. 주식은 그게 뭐냐면은 희망고문이고 감성적인 그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식시장처럼 냉정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역사는 되풀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성공 투자하는 팁을 드릴 거예요. 이게 레벨업 시간이에요. 네. 자,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좀 전에 보니까 또 오늘 화장품 올랐죠. 맞아요. 늘 화장품 오르는 특징 가지고 얘기하죠. 아니,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랐을 때 그 오르기 전에 화장품이 좋다라면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화장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번 좀 이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머리, 어깨, 맞아요. 헤드앤숄더형이에요. 네. 이거 물을 여기서 부으면요 줄줄줄 흘러내려요. 이게 제가 그때부터 여기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빨간색은. 그런데 이때는 좋은 뉴스만 자꾸 확대 재생산이 돼요. 나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 저는 이 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워요. 이미 그래서 조정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자, 월봉 보실래요? 제가 2월 달도 그렇고 자, 7월 달은요. 6월 말부터 7월 달은 3월 달에 대저버가 될 것이다. 예, 아까 제가 몇 가지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런 것이 극한치에 이랬단 말이에요. 자, 2월 달 좋았고 적산병이었죠. 근데 또 3월 달 지수가 20%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 빠졌어요. 이때 이제 조정돼서 바로 또 상승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자리는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자리예요. 지금 자리는. 그래서 아이고 뭐 AI 뭐 반도체 정점 맨날 내리면 그 정점 논란 또 반등 나오면 뉴스에서는 아니다. 그걸 불식시킨다. 늘 후행성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기술적 지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느냐? 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 답을 찾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실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자, 분기 차트를 보세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기 차트입니다. 겁나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이네요. 그리고 양봉이 5개죠. 네. 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오를까요?
잠시 쉬어갈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벌써 지금 이제 7월부터 3분기잖아요.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 이제 뭐 오늘 아침까지 뭐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L 성국제로 대비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침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자,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들을 한번 상기해 보자. 그게 영업이익률이 84.6% 나왔고, 그게 빼딱건 벌리했다. 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투자의 팁, 이것도 분기 차트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꼭 우리가 매도할 때인데, 이때는 챙겨야 될 때거든요. 우리가 수익 내는 것도 어떤 것도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조정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저 이런 말씀 들으면 욕 먹을 줄 압니다. 예? 그때는 고독한 상한권이 되고, 저라도 여러분들 그냥 언의 유희로 감성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그러지 않아야죠. 왜? 주식 자체가 전쟁터니까. 기분대로 여러분 기분 맞춰서 수익 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마 경고음 올린 거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번, 항상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이걸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하이닉스 똑같아요. 자, 이것도 쿼터 차트, 분기 차트예요. 거의 다 공통분모가 있죠. 자, 장대 뭐 7개 뽑고 이익 벌어졌죠. 이런 걸 결국 메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 시장을 볼 때 조금 대중과 멀어지면서 항상 그 포머신도림이 내 계좌를 참 녹아내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좀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답이 없느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저는 코스닥에서 답을 찾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코스닥은요, 코스피가 9,300포인트 찍을 때 얘는 오히려 역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여기서는 크게 빠져도 안 빠져요. 오늘 코스피가 9% 정도 빠질 때 얘는 한 절반 정도 조정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또 기관들 수급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역시 코스닥에서 그 해답지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이거 월봉이에요. 글쎄요, 이번 달까지 음선이 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분기 차트를 보여드렸거든요. 긍정적인 경우 이번 달까지 음선이 난다 하더라도, 봐요, 7월 달에 있죠. 자, 8월 달, 9월 달까지는 3분기거든요. 이번 분기에는 양성 가능성도 엿보여요. 아마 우리 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유명한 양양 패턴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의 잡을 찾을 필요가 있겠고, 이미 오늘 코스닥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2차 전지에서 조금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선 조정받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삼성 SDI,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이게 항상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른 종목을 노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장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예,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테크인데 이것도 저는 서서히 좀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오고 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HLB 같은 건 제가 참 여러 무방 때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 2연속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 거치면서 오늘 끝나고 있잖아요. 삼성 에피스홀딩스인가? 거기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 도화선이 되면서 좀 제약바이오에 오히려 좀 온기를 좀 불어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께 저는 기분 맞추지 않겠습니다. 왜? 주식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총수 없는 전쟁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꾸 이럴 때를 경험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간파하시라. 성투자 하시려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을 때 유일하게 추천한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외면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도주를 많이 올랐을 때, 포모신도림이 극한 채 이랬을 때 차라리 바보가 되세요. 그거 지금 여러분 수없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야수의 심장, 그다음에 초심자의 행운은 계속 영원히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장 같은 데는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참 경험자수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진다고 봐요. 군중심리, 감정이 쏠리면 손을 극복하라. 낙관일색일 때는 그때는 저항 세력이 돼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좀 느끼시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저 친구 보면 지금 다 뉴스 좋다고 모든 전문가님들이 방송 나와서 반도체 외쳐대는데 저 친구만 아니라고 할 때 저 그때 고독했어요. 삼성전자 5만 원 깨주고 진짜 반방송 보니까 모든 증권 방송에서 매수면 안 된다고 할 때 저 고독한 사냥꾼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 선물보따리에서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엊그제는 아침 선물보따리에서 반도체 뺐다 끊버리가 될 것이다. 올 매도시켰어요. 저는 올 매도시켰습니다. 이거 지금 아프다 해서 저거보다 아픈데 그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관일색일 때, 아까 제가 코스닥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까 삼성전자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고, 오히려 이럴 때 역발상하는 게 좋겠다.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여러분들, 저는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을 노리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많이 오를 종목보다는 이제 오를 거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 보자라는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 저희가 지난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의 지난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6월 29일 얼마 전에 주신 것 같아요. 공격과 방어 시간에 관심주로서 SK 이터닉스를 제시해 주셨네요. 네, 아침에 이제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하고 제가 출발 성공 투자라는 아침 프로가 있어요. 네. 한 8시 한 15분부터 제가 출연하는데, 사실 그때 뭐 이 시간도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아주 안 좋은 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드렸던 것이 바로 AI 관련주 하나하고 바로 SK 이터닉스에 있어요.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또 AS를 해드렸습니다. SK 이터닉스는 SK그룹에서 결국 반도체 클러스터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볼 필요가 있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신재생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원전도 있지만 그 공기가 상당히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결국 지금 정부에서도 호남 같은데 반도체 클러스터 하는 게 신재생, 그것도 지금 중점적으로 미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 이 시장 흐름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리예요. 오늘 같은 장에서 제가 아침에 AS에 들여서 5만 원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유명한 양음 패턴이고, 그때 또 양양 패턴 황매께서 38% 올랐거든요. 그 어려운 양에서.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아침에 방송 보신 분들 5만 원 찍었으니까 오늘 뭐 얼마나 그 힘든 양이었습니까? 그래서 일정 뭐 수익 실현하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일부 했다라면 그 다음에 6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한번 팁을 드릴게요. 에이스 캠에서 OCI 홀딩스가 있어요. 똑같은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신재생을 보셔야 되는 그런 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지금 여기에는 요즘은 소개가 안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소통 창구에서 이때가 황금 맥점이었거든요. 이 어려운 야에서 10%가 올랐더라. 우리는 오늘 프리마켓부터 이거 지금 지수는 어렵지만 프리마켓부터 공략해서 좀 이렇게 알찬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CS 인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저점 노리면요, 지수가 막 이렇게 반도체가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SK 이터닉스, OCI 홀딩스까지 함께 쭉 체크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할 관심 종목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까지 한꺼번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두 분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비입니다. 예, 그동안 한번 소개시켰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양극재에서 탑픽이고요. 뭐 유럽 IAA 그 수혜 기업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아까 삼성SL 보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드리고, 아픈 계좌 살리려면 역시 돌파구가 필요하다. 마법의 황비깨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요. 네,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